네, 2조 알약 식별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팀장 황노연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프로젝트 개요. 사실상 문제점 인식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약인가요? 무슨 약인가요? 이런 사진들 보이시죠? 사실 사람들 살면서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게 무슨 약이죠?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흔히 아플 때 약통을 뒤져보면 이게 무슨 약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번에 알면 되게 편리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저희의 시작입니다. 알약 식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나서 첫 번째로 세운 계획이 이것인데요. 보면은 욜로로 객체를 찾고 그리고 텍스트를 인식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CNN 모델로 확실히 분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욜로를 적어놨지만 사실 처음엔 욜로를 쓸 생각이었지만 후에 이제 Faster RCNN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프로젝트 일정을 이렇게 짰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 수집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공공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약품안전나라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공공 데이터를 받습니다. 다운을 받고 그 알약들 사진을 다운받아서 EDA를 통해 원형, 장방형, 타원형이 많다는 것을 이제 알아냈죠. 이런 알아낸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부터 살짝 난관에 부딪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조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저희 조가 약간 클래스 개념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했어요. 근데 그래서 개개인이 다 같이 이제 공부를 거듭해서 이 알약이 무슨 알약인지 정확하게 판별해내려면 알약 하나당 하나의 클래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이제 그제서 이해를 한 거죠. 근데 그런 다음 저희가 다음으로 한 행동이 10개 이제 데이터 알약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10개의 클래스만 사용하게 된 근거는 클래스가 많아질수록 일단 과적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이제 강사님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벤치마킹할 논문을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논문에서 클래스 10개로도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10개의 알약은 EDA를 통해 뽑아낸 모양을 토대로 약국에서의 판매 약순위, 그리고 알약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그 고맙게도 팀원분의 도움을 통해 추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출한 10개를 가지고 이미지 전처리와 데이터 증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토스케이프 X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150, 150 크기 픽셀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배치 네이머를 사용해서 이제 이름들을, 클래스 이름을 딱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라벨링으로 좌표 값을 땄고 이미지 어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증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눈에 정리를 저희가 해봤는데요. 직접 촬영을 100장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또다시 100장을 만들었고, 또 배경을 제거해서 100장을 만들었고, 배경 제거한 거 또 100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00장을 기준으로 각각 증강 5배씩 했는데, 여기 증강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 어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증강을 했고요. 알약 하나당 종류가 한 2,400장 정도 만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미지를 이제 제거하고 증강할 때 쓴 코드인데요. 이제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저희 이제 팀원분께서 자동화해주는 이제 코드를 짜주셔서 그 덕에 저희가 아주 편하게 전처리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데이터는 24,000개가 나왔고요. 트레인 테스트 비율 나눠가지고 8대2 비율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데이터셋을 갖추기 위한 총 과정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다음부터 CNN 모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페스터 RCNN에 딱 이걸 해야 되겠다 하기 전에 CNN 모델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일단 우리 모두 이제 딥러닝을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프로젝트에 대한 감도 아직 못 잡은 것 같아서 CNN 대표 모델부터 하나하나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레즈넷, 뒤에 이제 VGG16 그리고 모바일넷 이렇게 세 개를 돌리는데요. 이제 이 세 개를 고른 이유는 저희가 페스터 RCNN을 공부하기 위해 여러 검색을 해봤는데 대표적인 모델들이더라고요, 이것들이.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가 완벽하게 갖춰지기 이전에 돌린 사실 학습들인데도 굉장히 학습을 잘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레드넷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이미지 사이즈 150으로 정했고요. 채널 3개, 그리고 클래스 10개, 에폭, 그리고 배치는 10, 50으로 딱 고정을 해서 레드넷과 여기 VGG를 돌립니다. 돌려서 이 둘 모델에 이제 맞는 학습 조건에 따라 이렇게 검은색 화면에 보면 모델이 구성된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모바일넷을 돌렸는데요. 모바일넷은 저희가 이게 이번 세미 프로젝트에서는 앱 구현까지는 갈 수가 없지만 많은 선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분들은 모바일넷을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게 모바일 환경에 적합화된 모델이라고 해서 많이들 도전하신 것 같길래 저희도 도전을 해봤는데요. 이걸 제일 먼저 돌려서인지 이미지랑 배치 사이즈랑 이런 이제 파라미터 설정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일단은 뭐 공부 차원에서 이제 학습 조건 설정해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학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페스터 RCN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제 왜 욜로가 아니고 페스터를 택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욜로의 경우는 이제 원 스테이지 모델이고, 그리고 이제 페스터 RCN 같은 경우에는 투 스테이지 모델이에요. 그래서 욜로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로컬리제이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번에 해결하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겠죠. 대신 조금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투 스테이지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확실히 정확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런 걸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제 CNN 모델의 객체 검출 알고리즘이고 욜로는 이제 초당 45프레임의 속도로 이미지를 처리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보서 저희는 근데 아무래도 페스터 RCNN이 뭐 정확도가 더 높다고 많이들 말을 하지만 저희는 공부하는 입장이고 확실히 눈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모델 다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어놓은 배치 사이즈랑 F폭은 이렇게 고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페스터 RCNN 진행인데요. 여기는 이제 바운드 박스를 만들어내는 함수고 가운데는 그 텐서로 변환하는 함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이미지랑 그 XML 파일을 불러오는 함수를 각각 사용을 해서 페스트 RCN을 돌립니다. 네, 이제 픽셀을 이제 균등하게 처리를 했고 10개의 이미지, 그러니까 10개의 알약을 먼저 학습 후 성능을 파악했습니다. 클래스 10개, 그리고 에폭 20, 그리고 데이터 2400개씩 돌려서 학습 시간이 총 12시간이 소요가 돼서 저희 오늘 새벽 5시에 결과를 확인하는 바람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은 이제 여기 네모 박스 보시면 페스타 RCN의 레드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레드넷을 사용했길래 먼저 CNN으로 돌려보는 것도 맞는데요. 여기 이 파트는 이제 데이터 세트가 작지만 클래스 수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접근법을 따라 이제 미리 학습된 모델에서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옵티마이저도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배치 사이즈 16으로 고정을 했고 이제 에폭도 20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치 사이즈가 이렇게 정해진 이유는 사실 논문을 참고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어떤 근거가 필요했고 저희에게는 근데 저희랑 비슷하게 실행한 선례 예시가 있고 그분들의 환경에 최대한 맞춰서 어, 이제 좀 비슷하게만 아마 이제 도전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대부분 고정화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폭이 20이잖아요. 여긴 100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게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100번을 돌려서는 한 3일 돌아갈 것 같아서 그냥 20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에폭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이렇게 어, 정확도랑 재현율을 이렇게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MAP도 도출해냈습니다. MAP는 0.899가 나왔는데요. 이게 보면 정말 잘 맞추더라고요. 이게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10개 클래스를 각각 되게 다양하게 찍어봤는데 타이레놀 빼고는 진짜 다 맞췄습니다. 뭘 더 찍어봤었어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맞췄고 타이레놀이 아쉽게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논문에서도 볼 수 있었다시피 하얀색이고, 그리고 음각으로 된 여기 기호들은
잘 인식을 못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타이레놀 같은 비슷한 류의 약을 인식시키려면 아무래도 이스트나 이지오시알 이런 모델을 써서 이런 그 텍스트 인식시키는 것도 학습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페스트 RCN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욜로는 저희 뒷분께서 도전을 잘 해주셔서 뒷분께 토스를 하겠습니다. 네, 저 이어서 욜로 부분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한 페스터 RCNN과의 성능 비교를 해보기 위해 욜로 V5 모델을 사용해 보았는데요. 우선 욜로 모델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장의 이미지라도 여러 장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과 같은 기존의 모델과 달리 욜로는 전체를 한 번만 보는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처리 모델과 인공신경망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기존의 모델과 달리 욜로에서는 위를 통합한 모델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시간으로 객체를 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페스터 RCNL보다 6배 정도 빠른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용한 욜로 모델을 간단하게만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모든 데이터는 픽셀을 균등하게 처리하였고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는 각각 7대 2대1 이렇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지정한 클래스는 총 10개이고 f폭은 100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학습 때까지 약 6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가져온 코드인데 우선 욜로 V5 코드를 클론해서 가져왔고요. 저희가 수집하고 증강한 알약 데이터를 커스텀 데이터셋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욜로 파일에 압축 해제를 했고요. 여기에 보면은 테스트, 트레인, 밸리드 각자 나눠져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클론한 욜로 V5 코드 안에 트레인 PY라는 파일을 통해서 저희 데이터셋을 학습하였어요. 엑폭은 100으로 설정하였고, 그리고 중간에 커스텀 데이터셋 파일을 따로 생성을 해주었는데요. 아래에 보시면은 학습 데이터의 경로, 그리고 클래스 수, 클래스 이름을 설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0개의 클래스를 지정하였고, 이거 밑에는 각 클래스에 저희 알약에 지정된 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들을 따로 지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욜로 학습을 진행한 모습이고요. 트레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학습이 잘 된 것 같더라고요. 클래스별로도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욜로 파일 안에 딕테트 파일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찍은 알약 사진을 예측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저희가 찍은 사진의 경로를 지정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베스트 PT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위에서 돌린 트레인 과정에서 학습이 완료된 가장 성능이 좋은 웨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이 밑에 코드를 사용해서 저희가 예측한 알약 사진을 볼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직접 찍은 걸 예측한 거예요. 왼쪽에는 이소티논이라는 약인데 이 약의 번호가 8998이에요. 여기 보면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8998이라고 예측을 성공했는데 타이레놀은 22605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지만 앞에서 페스터 RCNL에서 본 것처럼 욜로에서도 잘 예측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측을 실패하였고
여러 개의 알약도 한 번에 보았는데, 이게 가운데가 오메가 알약이에요. 근데 이 알약을 예측해내는 거는 성공을 했지만, 겹쳐져 있는 거에서는 각각의 알약을 파악해내지는 못했고, 여기서도 나머지 두 개는 알약의 예측을 성공을 했지만, 이 타이레놀은 예측을 잘 못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욜로의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테스트 RCN과 욜로는 각각 장단점이 반대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테스트 RCN에는 느리지만 정확도가 높고, 욜로는 빠르지만 정확도가 엄청 높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알약의 종류를 빠르게 판단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이기 때문에 테스트 RCN 모델이 이번 저희 프로젝트 모델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초반에 이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고 나서 진행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주제를 좀 바꿀까 고민도 잠깐 했었는데, 그래도 좀 주제도 좀 마음에 들었고, 그만큼 저희가 배울 수도 있는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배운 것도 많았어요. 어,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만큼 뭐 앞으로 발전시킬 것도 남아 있다는 것이니까 더 공부해서 다음 프로젝트에 아마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